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 초등 학생들의 융합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초등 융합교육이라 좀 많이 낯서신가요? 네. 현재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표면에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융합교육입니다. 물론 융합교육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창의, 인성, 융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칭하고 있고요. 창의교육, 인성교육은 어느 정도 쉽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융합교육은 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교과 간의 어떤 그간의 벽들을 허무는 겁니다. 교과 통합교육이라고도 하고요. 중등교육에서 보통 문과, 이과를 나누는 것이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추세인데요. 그 근본적인 교육 철학 이면에는 융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폭넓게 표현해서 교과뿐 아니라 타인, 사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에 대한 설명에 어떤 구체성이 없으면 이제 안개 낀 졸업하면 좀 이렇게 뭔가 좀 답답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 자동차가 나왔어요. 누구는 엔진 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누구는 어떤 유선형 외관에 대한 찬사를 보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안전성, 연비, 가격에 대한 관심을 보여요. 어떤 사람은 실내 공간의 이렇게 편안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하나의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들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차를 만들어냅니다. 융합은 이러한 수많은 변수들에 대한 총괄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 전체를 조명하는 시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융합은 어떤 한 분야에 치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최다치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하면 멋진 결과물이 탄생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조망 및 조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자, 이러한 조망 및 조절 능력을 초등 시기부터 교육할 수 있는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에서부터 교육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초등 시기에 교육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얻기가 어려운 능력이 됩니다. 자, 그나마 초등 시기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마음껏 융합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건 초등에서 이어 중등에까지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입시와 가까워지는 학년이 될수록 융합교육보다는 교과 하나하나의 내신 및 어떤 영역별 수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죠. 그래서 융합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초등 시기에 최대한 그 융합교육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맛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초등 시기의 자녀의 융합적 능력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동물 이름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한 5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5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말씀 아니라도 생각. 말씀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동물 한 5개를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 말고 다른 동물 5개. 자, 아마 아까랑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더 합니다. 다른 동물 5개를 또 한 번. 지금쯤은 거의 짜증이 나기 시작했을 텐데.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단순하게 질문을 드린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그동안 인풋했던 지식을
밖으로 아웃풋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 전에 열심히 외웠다가 시험 기간 동안 모든 내용을 쏟아내던 이제 그런 방식이죠. 이것은 융합이 아니라 일종의 복사입니다. 복사, 스캔 딱 떠가지고 밖으로 어떻게든지 빼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융합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일단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융합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했던 질문들 초등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입했던 지식을 자꾸 꺼내 쓰는 연습은 우리 뇌의 기억 총 용량을 늘려줍니다. 쉽게 표현하면 컴퓨터 내장 메모리의 어떤 바이트 수를 늘려주는 거죠. 자녀의 뇌가 1GB의 용량을 갖게 할지 100GB의 용량을 갖게 할지는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자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융합은 이렇게 뇌의 총용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차원의 연결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융합입니다. 자,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막 기억력을 떠올리면서 동물의 이름들을 계속 나열하라고 했듯이 기존의 어떤 정보들을 주입하고 그것을 밖으로 꺼내놓은 아웃풋 과정, 이 과정을 천천히 아이들에게 자주 시켜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뇌의 용량이 점점점 메모리 용량이 커집니다. 그 뒤에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융합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죠? 네. 가장 좋아하는 동물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를.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저는 무슨 동물을 좋아합니다. 라고 떠올리면 돼요. 떠올렸나요? 자, 분명 어떤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좋아하는 동물을 떠올렸던 거 킵해 놓으시고 가장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동물을 또 하나 말씀해 주세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벌레 종류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동물은 무엇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벌레는 무엇이다. 자, 좋습니다. 무언가 떠올리셨죠?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토끼, 뭐 싫어하는 벌레는 뭐 거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까지 왔을 때 이제 학생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지금 제가 했던 방식들을 똑같이 자녀들에게 한 거죠. 학생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션을 주는 겁니다. 뭐냐면 방금 말했던 가장 좋아하는 동물 토끼와 싫어하는 벌레 거미를 등장시켜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만들어 보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만드는 게 융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겁니다. 단순 동물들 이름에 대한 기억은 수많은 정보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물과 가장 싫어하는 어떤 동물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가장 싫어하는 것의 연결점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융합이 되는 거예요. 마치 상충되는 두 대상들, 전혀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대상을 하나의 무대에 올려놓고 분해하고 다시 결합하면서 연결점을 찾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처음에 언급했던 전체적인 조망의 시선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조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까지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점이 없는 듯한 내용들을 스스로 떠올려 보게 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라고 하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기가 막히게 잘 해냅니다. 처음에는 좀 황당해 하지만 이내 연결점을 찾아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몰입하는 과정 중에서 연결점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서로 어떤 대비되는 것들을 연결 짓는 과정이 융합이고요. 사실 정말 중요한 교육입니다. 중요한 교육인데 결국 이제 중등 과정을 거치면서 입시 교육을 하다 보면
다시 이제 주입식 교육으로 이제 가게 되죠. 속도가 좀 느린 듯해도 이제 융합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과정으로 어떤 입시에서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 정보의 인출 및 분석은 빅데이터가 대신해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서 인출해내는 속도를 인간이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적절히 융합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보조 삼아서 종합적인 시선으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발맞추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주교육청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전국 최초로 IB 교육과정을 이제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도입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인터내셔널 바컬레라 이제 교육과정인데요. 모든 과목의 객관식을 없애고 이제 논술형으로 복합적인 대답을 해야 하는 그런 대학 입시 교육과정입니다. 아마 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 충남, 부산 등 교육자치단체에서도 이런 IB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일단 입시를 넘어서 융합교육, 아이들의 어떤 유연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를 알려주는데 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들 사이 안에서 개연성과 연결점을 찾아내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아이들에게 갖추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일반 대학교 철학과에서 본격적인 철학을 배우기에 앞서서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논리학입니다. 그 논리학의 내용 중에 이제 정반합의 원리가 있죠. 해겔의 변증법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이런 거죠. 기본 전제가 주어지고 그 전제를 한번 뒤집어 보고 마침내 다시 해결점을 찾아내는 그런 합의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쳐진 것이 또 다른 반대를 만나고 또 합의에 도달하는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융합은요, 반드시 정반합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혀 상관없는 개별성들을 막 늘어놓고요. 정반합이 아닌 그냥 새로운 조합을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산소와 수소라는 전혀 다른 기체가 만나서 또 다른 차원의 액체, 즉 물이 되는 것과 그런 같은 방식이죠. 융합 능력이란 지식의 단계적 성장이 아닌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20년 뒤에 내 자녀가 30대 초반이 될 겁니다. 융합과정이 필요 없는 대부분의 직업은 그 시대에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을 대신할 거고요. 융합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직업군은 남아있을 거고 계속 새롭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녀의 교육, 지금 당장 아마 코앞에 영어 수학 점수에 더 많이 관심이 가시길 텐데요. 하지만 융합교육에도 한번 초점을 맞추고 놓치지 않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일단 마음껏 연결해 보려는 시도를 용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연결해 보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질문거리를 던져 주셔야 됩니다. 마치 과거에 이제 연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 재료를 섞어서 금을 만들려고 막 시도한 사람들이었죠. 과거의 연금술사들은 그렇게 빛을 발하는 시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술사들만이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자들만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리미리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루 힘차게 보내시고요. 초등사이다 시원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